8월 PC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보다 0.4% 오르고 YOY로 봤을 때는 3.5% 상승한 것으로 잡혔습니다. 7월 수치인 0.2, 3.4보다 모두 웃돈 결과를 가져왔고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가 중요하겠죠. 전월보다 0.1% 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0.145%고요. 이 수치는 20년 11월 이후 처음 나타난 0.1%대 물가 상승입니다. 사실상 시장 컨센은 0.2%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원 PC의 YOY 전년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3.9%를 기록했고요. 앞에 이제 3%대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달이 4.3% 상승보다 더 밑돈 결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슈퍼코어가 더 중요하죠. 근원 PCE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MOM으로 봤을 때는 0.14%, 전달이 0.47이었으니까 크게 둔화된 것이고 YOY로 보더라도 4.75%, 4.4%로 많이 둔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3개월 연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나온 8월 근원 인플레이션을 따져보면 2.2%로 집계가 된 것이거든요. 하늘색 차트 보시면 됩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 2%에 거의 다다른 위치입니다. 6개월 연율로 봤을 때는 3%로 볼 수가 있고요. 네, 8월 물가 PCE 지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여지가 다소 보였고요. 더불어서 PCE 발표는 소득과 함께 지출 내역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8월 개인 소득은 0.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처분 소득은 0.2%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하늘색이죠. 실질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가처분 소득입니다. 세금도 포함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마이너스 0.2%로 7월달 이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감소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득이 실질 가처분 소득 대비로 놓고 봤을 때는 감소 영역으로 들어섰다. 7월달 이후 8월달에도 동일하게 집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출도 살펴봐야겠죠. 얼마나 썼는지도 보면 좋습니다. 소비자 지출 보시게 되면 7월은 0.9에서 0.4로 둔화가 됐습니다. 이 위에 거는 명목이죠. 명목 소비 지출이 0.4%로 집계된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 소비 지출이 더 중요합니다. 실질 소비 지출은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돈을 쓰긴 했지만 둔화 폭이 상당히 뚜렷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실질 가처분 소득은 마이너스 0.2%인데 실질 소비 지출은 플러스 0.1%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뭐냐면 한마디로 돈을 벌긴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된 것인데 돈은 없지만 지출은 늘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해석하는 지표가 이 부분입니다.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로 2개월 연속해서 잡혔다는 것이죠. 갈수록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놓고 보더라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 소득 여부가 이렇게 둔화된다면 4분기 24년 미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미국의 일자리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실업률은 소폭 높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노동 참여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물론 아직도 많은 수준이지만 줄어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이것도 사실 명목이죠. 실질 임금, 물가를 제외해 놓고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명목 시간당 평균 임금이 4.3%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물가를 코어 PCE로 보게 되면 아직은 플러스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다만 저는 이게 초과저축 고갈로 이어지고 하반기 소비 경기를 떠받쳐줄 정도인가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10월부터 학자금 대출을 본격적으로 상환해야 된다면 지금 실질 임금이 이 정도 플러스인 거를 갖고 하반기 소비 지출을 떠받쳐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실질 개인소득은 지금 현재 8월달 위치가 여기입니다. 검은색 실선이 경기침체 평균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트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 기간입니다. 이 빨간색은 제가 칠한 거고 13개월이죠. 13개월이 지나면 실질 개인 소득이 꺾이는 것으로 장기 평균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질 소득이 요만큼이 지금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안일하게 평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그런 데이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지금 정확하게 장기 평균 위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대로라면 13개월이 지나는 무렵 실질 개인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실질 소비 지출이 그래도 플러스로 0.1%로 집계되는 것도 이제는 마이너스로 둔화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라는 뜻입니다. 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발표했죠. 68.1로 직전달보다 더 떨어졌고요. 경기 여건 지수도 마찬가지고 기대지수도 기대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위치이고요. 2014년도부터 보면 이런 모습, 아직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현저히 낮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사실상 물가 지수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것은 이 부분입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확정되었고요. 5년은 2.8이었습니다. 이게 잠정치였을 때가 3.1, 2.7이었는데 잠정치보다 다소폭 높아진 것이죠. 보시게 되면 팬데믹 발생 전 2년 동안의 범위에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전 달보다는 3.5에서 3.2로 3에서 2.8로 떨어진 건 했지만 지금 예비치보다는 다소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물가는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별히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과 소득 관련해서도 둔화를 엿볼 수 있는 지표들이 조금 눈에 들어왔고요. 무엇보다도 보시게 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여전히 높아서 우려하셨던 분들, 특히 임금 상승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건 아니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IMF 보고서를 갖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물가보다 높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높아서 하반기 소비를 지탱해 줄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실질 소비가 마이너스 0.2%로 실질 소득이 0.2%로 잡히고 있고 그 와중에 소비 지출, 실질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 와중 빨리 쓰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카드라든지 저축을 깨가면서 소비를 더 빨리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꺾이는 게 13개월 이후부터 꺾이는 것으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